잦은 토사 유출로 남원의 한 리조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정 논문을 입시에 활용해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 교수 자녀 2명의 담임 교사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유 취재했습니다. 현직 경찰이 돈 받고 고소장을 써줘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원의 한 관광단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비만 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에도 공사장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인데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주민들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남원 대산면의 한 관광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작은 비에 수십 미터 높이로 쌓아올린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추밭과 양봉장이 쏟아진 흙더미에 휩쓸리고 주차된 차량이 파묻히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토사 유출은 올해만 벌써 4번째. 주민들은 다가오는 태풍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40mm, 50mm만 와도 토사가 밭으로 흘려서 피해가 많은데 주말에 태풍까지 온다는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업체 측은 뒤늦게 토사 유출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이렇게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만 군데군데 비에 쓸려 이렇게 흙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비에도 무용지물인 겁니다. 주민들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보강을 했는 상태고요. 야간에도 다 상주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전부 다. 그런 인공물보다는 5월달 정도에 시링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해당 마을은 8년 전인 2011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재난 지역이지만 남원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사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허가 관련 서류와 재해저감 계획서 역시 업체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재난 지역이고 뭐 호사탕 사태 일이 났던 지역이고 그런 부분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문제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사흘째 가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지리산 뱀사골 40.5mm, 진안 주천 39, 전주 24.1mm 등이었으며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다소 후덥지근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도내 전역에 30에서 80mm, 서해안 섬 지역엔 1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대가 최근 부정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는데요. 전북교육청도 감사를 통해 당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부정 논문을 입시에 활용해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 이모 교수의 2 자녀가 다녔던 고등학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벌여 교수 자녀의 담임 교사였던 A씨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당시에는 생활기록부에 논문 연구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이를 기재했다는 겁니다. 현재 바뀐 지침을 하지 못해가지고 처분하고 하니까 얘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써주신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청은 또 학회 발표 시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학생 말만 듣고 생활기록부에 쓴 교사 C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는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도적인 성적 조작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허술한 관리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본 겁니다. 생활기록부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은 이번 사례 말고도 학생부의 허위나 과장 기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보니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업체를 동원해 생활기록부 내용을 부풀리거나 사실상 셀프 작성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에 지금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 사람들이 막 지방으로 내려오거든요. 과정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1등급짜리 학생부를 써주는 거예요. 전북교육청이 학생부 기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 학생부 공정성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현직 경찰이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줘 기소된 사건 며칠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관련자들이 적지 않고 비위 내용도 경찰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이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축소에 급급해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익산경찰서 김모 경감. 김 경감은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직접 써줬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분 보고 고소장을 100만 원에 싸게 써준다고. 아주머니랑 내일 토요일 내가 근무하니까 되게 경찰서로 오라고. 수사 공정성이 생명인 경찰이 직업 윤리를 거스른 사건이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김 경감을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브로커가 주도한 범행으로 김 경감의 혐의가 가볍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되돌려보냈습니다. 저희도 사유를 알지 못해요. 판사님께서 그냥 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기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시면 그냥 공판 해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법원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김 경감이 사건을 맡을 수사팀이라며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데도 김 경감은 다른 경찰서 수사팀과 수사관 이름까지 모조리 꿰고 있었던 겁니다. 설방님 후배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본인이 누구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 브로커는 여기에 언급된 수사팀 관계자들 간에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정황까지 암시합니다. 소장 쓰고 뭐들은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눠서 이 새끼 일을 잘 안 해. 해당 경찰서는 김 경감의 부탁을 받은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건 아니라며 담당 수사관을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검찰 역시 증거가 없다며 해당 경찰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 기강회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사법기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9월 국회 일정이 본격화했습니다. 미진했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국정감사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어 특히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작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질의가 쏟아집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유예 결정을 비판하면서 향후 재지정 일정을 따져 묻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같은 도내 주요 현안이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2개 선석 확충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과 맞물리는 국회 국정감사 정국이 현안을 쟁점화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 그 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19일간 역대 가장 많은 4명의 예결위원을 확보한 도내 의원들은 연고의원까지 총동원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 연고를 둔 그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의하고 또 대책을 촉구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을 유지하면서 그간 미진했던 지역 현안 사업까지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국정감사를 낀 9월 정기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획 보도 3번째 순서입니다.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의 열매를 농촌과 나누는 새 사업 구조를 만들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태양광 패널이 듬성듬성합니다. 지역 평균 생산량 80% 이상의 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허가 조건이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태양광 회사에서 주는 보조금과 수확물을 갖는 조건으로 지역 젊은이들이 짓고 있습니다. 3년 된 이 발전소는 대두가 재배되고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畜産の糞が捨てられる。である場所はもっと大きな金属だとか本当に産業廃棄物が捨てられていて地域でとても困っていたんです。 임대료와 농업 보조금, 귀농자를 위한 각종 지원에 전체 수익의 약 30%를 쓰고 있습니다. それと同時に都会からこちらに来てくれる人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人たちを支える資金としても使わせてもらっています。 주변의 또 다른 태양광 공유 회사에서도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작물이 수익성이 좋은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인 농촌형 태양광 회사는 지난 2, 3년간 100여 개가 새로 생겼고 농촌이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자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先祖代々、受け継いできた農地をうまく活用できたという事例もあるし、でそれでその農業を営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と確信されたお客さんも多くいます。 최첨단인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먼저 나누면서 농업의 부활은 물론 전력 중개업, 농지 컨설팅 등 새로운 일자리도 확산되는 등 농촌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딘 농민수당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 농민회 전북도 연맹 등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가에 월 5만 원을 주는 농민수당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2만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새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새 주민 조례안은 농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도의회에 상정되면 도청안과 경론이 예상됩니다. 음주 사고를 낸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났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업무를 담당했던 A 순경이 지난 1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4%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A 순경이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증언이 나와 음주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징계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언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오늘 군산대를 방문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협력 증진을 논의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국은 해상풍력 정책과 기술 교육 부문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군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는 해상풍력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연구와 산업화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웅포 골프장이 회원과의 갈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웅포 골프장이 1인당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회원 5명의 입회원비를 반환해주지 않아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다음 주까지 골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합니다. 전주시는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와 아시아 경관 디자인 학회가 11월 홍콩에서 주최하는 2019 아시아 도시경관상에 팔복예술공장이 수상지역 12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에도 천마중길 사례로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6살 A씨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돌리려 후진하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경은 어제 오후 5시쯤 부안군 위도 북동쪽 4km 해상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 56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0%였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한국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이번 모의평가에는 도내 115개 학교에서 2만 24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재학생이 19,948명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